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온 무서운 이야기 9가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눈을 봐버렸다. 지인이 가이드 일을 하기 전에 중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남편이랑 같이 기차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고 계셨을 때 겪은 일이야. 남편은 중국인 분이었고 그때 한참 중국 서쪽 산지대를 여행하시다가 이제 다시 동쪽 도시 쪽으로 돌아가려고 야간 열차를 타고 정말 끝도 안 보이는 벌판을 기차를 타고 달리고 계셨대. 한참을 달리다가 잠들 무렵에 이상하게 자꾸 바깥에서 뭔가 쎄한 느낌이 들고 또 원래 바람 소리가 이런 소리여야 하는데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너무 이상해서 창밖을 몇 번이고 내다보는데도 그냥 불빛 하나 제대로 안 보이는 시꺼먼 벌판에 아주 간간히 기찻길을 비춰주는 가로등만 보였어. 지인이 여행을 오래 해서 피곤한가? 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리창에서 딱딱딱딱 이런 소리가 계속 일정한 간격으로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거 듣고 누가 자꾸 창문을 두드리나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면 그냥 다 자고 있고 승무원들도 객차 창문에는 가까이 가지도 않으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저쪽 벌판 멀리서 뭔가가 달리고 있는 거야. 아무리 빨라도 기차 속도는 못 따라가는데 저게 뭐지? 싶어서 유심히 지켜보니까 검은색의 네발 짐승 같은 게 진짜 엄청나게 빨리 벌판을 가로질러서 열차로 다가오고 있는 게 보였어. 순간적으로 지인이 저걸 보면 안 되겠다. 저걸 보면 정말 돌이킬 수가 없겠구나 싶어서 눈을 질끈 감으려고 하는데 자꾸 눈은 안 감아지고 고개도 안 돌아가가지고 몸은 그대로 굳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그걸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동물 같은 괴생명체가 거의 열차에 가까이 붙어서 쭉 달리고 있었어. 와, 씨. 그냥 깨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 뭔가 가위에 눌렸던가 현실이지만 행동을 제약하고 있다. 어떤 기운이. 아무리 봐도 걷는 폼새며 생김새며 너무 기괴해서 그걸 눈도 못 떼고 바라보는데 그 순간 가로등을 지나가면서 그 동물의 형체가 드러났어. 달리고 있던 게 동물은 아니고 찢어진 도포를 뒤집어 쓴 어떤 할아버지가 흰자 있잖아. 눈에 흰자만 허옇게 뜬 채로 네 발로 기차 옆을 달리고 있었던 거야. 그걸 보고 지인이 완전히 굳어서 하염없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차에 옆에서 남편이 눈 마주치지 마 이렇게 말했대. 그 말을 듣고 지인은 바로 긴장에 싹 풀려서 반실신 상태로 잠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가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로 깨어있는 진짜 현실의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다음날 일어나서 남편한테 자기가 봤던 거 얘기해주면서 그거 같이 본 거냐고 대체 그게 뭐였냐고 물어보는데 사실 남편도 지인이 하는 얘기가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그냥 꿈속에서 지인이랑 같이 산행을 갔는데 그 산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안개가 엄청나게 자욱했고 꿈속에서 지인이 자꾸 픽픽 쓰러지고 헛소리를 하고 그랬다고 하는 거야. 그러다가 산 중턱쯤 도달했을 때 지인이랑 같이 앉아서 쉬는데 이 지인이 갑자기 눈을 봐버렸어. 눈을 봐버렸다. 눈을 봐버렸다. 이 말을 계속 반복하더라는 거야. 남편분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반사적으로 눈 마주치지 마 라고 말했는데 말로 하자마자 꿈속의 지인이 입에 거품을 물면서 뒤로 그냥 자빠져 버렸대. 그리고 남편은 꿈에서 깼는데 옆에서 지인은 자고 있으니까 개꿈이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자게 놔뒀는데 오히려 그 지인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깜짝 놀란 거였지. 왜냐면 꿈속에서 자기가 했던 말을 들었던 거니까. 하지만 지인 남편도 대체 그게 뭐였는지는 결국 못 알아냈다고 하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 제가 예전에 촬영장에서 스태프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던 이야기였어요.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갈 때 뭐 배우들은 개인 밴을 타고 다녀요. 소속사에서 갖고 오는 그 밴을 타고 다니고 그다음에 촬영팀들은 버스 같은 걸 대절해서 한 번에 움직인단 말이야.
여러 대의 개인차로 움직이면은 약속된 장소에 시간차로 도착하게 되고 그럼 일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대절해서 팀 단위로 같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다 같이 타고 있던 버스에서 창문을 보고 밤중에 막 달리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귀여운 꼬마애랑 아버지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버스 안에서 이렇게 보다가 눈이 마주친 거야. 밖에 있던 그 아빠랑 손 잡고 있던 어린애가 스텝한테 손을 이렇게 흔들어줬어요.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버스 안에서 같이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근데 버스가 가도 계속 눈이 마주치고 손을 흔들고 있었던 거야. 이상하다. 자세히 보니까 그 둘은 다리가 없었죠. 버스를 같은 속도로 쭉 따라오고 있었던 거야. 손을 계속 흔들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맞나 봐. 아니 그리고 외형도 너무 무서워. 도포를 뒤집어 쓴 노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눈이 흰자밖에 없었대. 네 발로 뛰어다니고. 아니 정체가 뭐였을까? 중국 허허벌판에 있는 요괴 같은 거였을까? 근데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였나 봐요. 다행히 남편분이 꿈에서 눈 마주치지 마라고 말해줘가지고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개인적으로 좀 레전드라고 생각이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엄마. 친구가 고3 때 겪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야자 마치고 학원까지 갔다가 오면 새벽 1시입니다. 친구는 학원에서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당시는 금요일이었고요. 놀토가 없는 고3은 그냥 금요일이었죠. 아파트 엘베를 기다리는데 띵! 문이 열렸습니다. 근데 묘하게 엘베를 타기 싫더랍니다. 그냥 갑자기 집에 가기 싫어졌다고나 할까요? 근데 다음날 학교에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집엔 가야 했으니 그냥 탔답니다. 아, 나 이거 뭔지 알아. 그냥 뭔가 쎄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집에 들어가기 싫은 느낌이 있었나 보다. 10층에 도착해서 열쇠로 문을 따고 도어락이 아니고 열쇠라고 한다면 좀 꽤 오래전 이야기인가 봐요. 열쇠로 문을 따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되게 이상하더랍니다. 그냥 기분이요. 집이 좀 음침하다고 할까나? 뭐 불이라고는 수족관에서 나오는 그 푸르스름한 빛밖에 없으니 그냥 기분이 그러려니 하고 들어갔더랍니다. 거실을 쓱 지나치는데 베란다에 사람이 서 있길래 흠칫 놀라서 쳐다보니까 엄마가 베란다 밖에 서서 이쪽을 물끄러미 보고 있더랍니다. 아 깜짝이야. 거기서 뭐해? 엄마 오늘 가게 빨리 닫았어? 친구가 들어와서 씻고 나와서 간단히 간식을 먹고 있으면 어머니가 가게를 닫고 오셨는데 오늘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가게를 빨리 닫았나 보다 했죠. 이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씻고 물을 마시려고 냉장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그 냉장고 앞에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더랍니다. 아들, 오늘 엄마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거 알지? 밥이랑 반찬은 냉장고에 있고 빨래거리는 맞다. 엄마 오늘 놀러 간다고 했지? 참나 아들은 공부한다고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데. 그러고 자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친구는 얼른 베란다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여전히 밖에 서 있는 겁니다. 엄마? 엄마? 놀라서 다가가던 친구는 문득 제자리에 섰습니다. 아니 분명 생긴 건 엄마가 맞았는데요. 무표정으로 자기를 쳐다보는데 눈빛이 정말 소름 돋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처럼 약간 사람 눈치군 눈이 너무 크더래요. 소름이 쫙 돋더니 머리가 쭈뼛쭈뼛 서더랍니다. 사람 아니다. 직감적으로 엄마가 아니란 걸 느꼈죠. 아버지는 다른 지역의 직장에 있으셔서 주말에만 집에 오시고 형은 대학생이라 자취를 하고 있었어요. 즉 집에 혼자였던 겁니다. 일단 든 생각은 집을 나와야겠다는 생각뿐이더랍니다. 계속 베란다 밖에 그것을 쳐다보면서 살금살금 현관으로 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베란다 밖에 그게 계속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안 하고 고개만 살짝 돌리면서 자기를 계속 쳐다보는데 등에는 식은땀이 줄줄 나고 오줌까지 지릴 것 같더랍니다.
다행히 현관을 잠그진 않아서 손잡이만 돌리면 바로 나갈 수 있었죠. 고개도 못 돌리고 계속 그것을 쳐다보면서 개걸음으로 옆으로 살금살금 움직이고 있었죠. 그것한테서 시선을 떼면 갑자기 그게 베란다 문을 열고 달려들 것 같아서 시선을 못 떼겠더랍니다. 현관까지 대략 10걸음 안쪽으로 남았을 때 정말 미친 듯이 달려서 현관을 열고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고 땀은 줄줄 흘렀지만 귀는 발소리에만 집중했습니다. 혹시 그게 쫓아오지는 않는지. 그렇게 순식간에 1층에 도달했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씨. 그렇습니다. 형과 112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이 교복 주머니에 있었던 거죠.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맨발에 잠옷 차림으로 나온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경비 아저씨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뿐이었죠. 밖으로 나와서 관리실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문득 자기 집 베란다를 올려다봤습니다. 근데 그게 베란다에 아직 서서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더랍니다. 진짜 눈물을 짜면서 관리실까지 맨발로 뛰었답니다. 경비실에 있던 경비 아저씨는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죠. 자기 집에 누가 있다고 전화 좀 쓰겠다고 부탁을 했습니다. 결국 형을 부르고 112에 신고도 했습니다. 경찰이 왔고 같이 집으로 갔죠. 아니 근데 분명 현관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잠겨 있더랍니다. 자긴 열쇠도 없는데요. 결국 문을 따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방과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고 그대로였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했고 결과는 아무도 없었죠. 경찰 말로는 아무런 침입의 흔적도 없더랍니다. 아무리 말해도 경찰은 안 믿었죠. 엄마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베란다 밖에서 자길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을요. 그치, 경찰이 이런 말을 누가 믿어. 그렇게 실랑이를 하는데 형이 왔더랍니다. 일단 형이 경찰을 보내고 집에 불을 다 켜고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친구는 형의 반응을 예상했죠. 이 새끼가 미쳤나 씨. 아이 헛고보고 이 새벽에 여기까지 불러? 개같이 욕을 듣고 한 대 맞고 끝나겠거니 했습니다. 그러나 형의 대답은 예상과 많이 벗어난 거였죠. 너도 봤냐? 그리고 형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나 저번 주 주말에 반찬 좀 가져가려고 집에 왔었잖아. 그때 너 학원 갔다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해서 나 혼자 집에 있었고 엄마는 가게에 있으니까 슈퍼 가서 담배랑 뭐 군것질 할 거 좀 사서 집에 오는데 씨발 집이 이상한 거야. 분명 거실 불을 켜놓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거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 TV는 그대로인데. 그래서 내가 불을 켰다? 팟! 하고 불이 들어오니까 엄마가 안방 문지방에서 서서 날 보고 있는 거야. 한 문이 한 뼘쯤 열려 있었는데 거기 서서 문 사이로 날 보고 있더라니까. 놀라서 들고 있던 것도 떨어뜨렸어. 아 뭐야 엄마, 불도 꺼놓고 놀래키려고 그런 거야? 그러고 과자를 집어드는데 이상한 거야. 느낌이 그 사람 육감이라는 게 있잖아. 그리고 다시 싹 쳐다보는데 그게 아직도 날 쳐다보고 있더라고. 근데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 아직도 기억해 그 눈. 눈이 이상하게 뭐랄까 이상하게 소름 돋는 눈. 흰 자는 되게 많은데 검은 자는 되게 작은 거 있지. 아 맞아 형. 그래서 눈이 커 보였어. 동공이 작았던 거였네. 아 씨발 진짜? 미친. 암튼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 계속 날 쳐다보는데 몸도 못 움직이겠고 씨발 소름 돋아. 그리고 식은땀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 그 씨발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문 열린 틈으로 계속 쳐다만 보고 있고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엄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야. 아들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엄마? 얼른 돌아봤지. 진짜 우리 엄만 거야. 부끄럽지만 눈물도 살짝 나더라. 형, 난 아까 울면서 관리실까지 맨발로 뛰어갔어. 병신. 암튼 엄마가 아들 왜 그래? 어디 아파? 그리고 난 얼른 안방을 봤지. 혹시 엄마한테도 해코지를 하면 어쩌나 해서. 근데 아무도 없대? 진짜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야구 배트 하나 들고 용감하게 안방문을 쓱 밀었어. 엄마는 지켜야겠는 거야. 근데 안방엔 아무도 없는 거야. 창문도 잠겨있고 혹시나 해서 옷장문도 다 열어보고 침대 밑도 다 뒤져보고 진짜 아무도 없어. 엄마는 내가 왜 이러나 하고 있었지. 집에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내 이마를 짚어보더라고. 아, 얘가 열은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헛거 본 건가? 해서 그냥 넘겼지. 근데 너도 본 거야? 아, 씨발. 야, 우리 집에 진짜 귀신 사나 봐. 말을 마친 형과 동생은 5분 정도 말없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 형제 둘뿐인 집은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당장 밖으로 튀어나와서 PC방에서 밤새 게임을 했죠. 형이 이야기를 하고 보니 더 무서웠겠죠. 자신들이 본 게 헛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난 너무너무 정말 최고로 무서웠습니다. 이거 상상을 하고 있으면은 그 긴장감 아시죠? 딴 데 못 보겠는 그 느낌 아시죠? 귀신 중에서도요, 정말 악독한 귀신이 뭐냐면 가족을 흉내내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가족을 따라하는 귀신은요, 그 보자마자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의 행동, 습관, 말투, 목소리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귀신들은 주변에 있다가 곁에서 그걸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대요. 행동을 관찰을 하는 거야. 왜냐, 내가 따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변태적이고 악질적이라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관음증이 있던 귀신들이 아마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하면서 너무 소름 돋는 게 그 엄마를 흉내내고 있던 귀신이 눈만 싹 돌아가면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주시를 하는 거잖아. 무슨 생각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었던 걸까? 이 반응을 보면서 재밌었던 걸까? 물론 귀신들이 사람을 놀래키고 하는 것도 재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나오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양분 삼는다 이거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종합병원 경비 보안요원. 이 이야기는 100% 실화고 거짓 없는 이야기임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4년 전 겨울에 알바천국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다가 어느 경비보안업체에 지원을 했고 돌고 돌아서 인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2시간마다 순찰, 주차 안내, 응급실에서 돌발 상황 발생 시 제지하는 정도였고요. 저도 오늘 응급실 갔다 왔는데 별의별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먼저라고 난동 부리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압해주는, 제지해주는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순찰은 순찰 코스 중간중간 타임카드를 찍으면서 하는 건데 손바닥만한 장치가 벽에 달려 있었습니다. 거기에 카드를 대면 삐빅 몇 시 몇 분 몇 초에 왔는지 기록이 남는 거죠. 이게 총 20개 병원 구석구석에 달려 있었어요. 하기 싫어도 지나가기 싫은 장소도 2시간마다 가야 된다는 소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일했던 종합병원은 입원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순찰을 돌며 전부 잠그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은 제가 근무한 지도 2달 조금 넘어서였나? 밤샘 근무를 하는데 그날따라 정말 어깨에 누가 올라탄 것 마냥 몸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비몽사몽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쯤 응급실에서 무전기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정우씨, 응급실 입구로 좀 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와 비슷한 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응급실에서 깽판 치는 사람들 제지하는 거 진짜 진심으로 꼭지 돌 때 많습니다. 어떻게 후려 갈길 수도 없고. 암튼 저는 누가 또 응급실에서 지랄지랄 하는구나 생각하며 응급실 쪽으로 향해 갔습니다. 간호사 2분과 의사 보조원 1분 그리고 구조원 1분이 저를 보며 무언가를 같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무언가 두꺼운 반투명 비닐로 가득 씌어져 있었다기보단 칭칭 감겨 있었다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전까지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저는 좀 꺼림칙했지만 뭐 이것도 저의 일이니까 가서 도와주려고 손을 대는 순간 저는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쫙 돌면서 직감했습니다. 이거 시체구나. 알고 보니 30분 전 뺑소니로 봉변을 당하신 할머님이셨습니다.
여튼 들것으로 시체를 옮겨야 하는데 체구가 상당히 작으신 편이어서 4명이면 충분히 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림도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대요. 저 80 몇 킬로거든요. 제가 정신을 잃고 딱 쓰러져 있으면은 사람 2명이 와서 들기도 힘들대. 축 처진 사람들은 그만큼 무게중심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범인들이 사람을 죽이고 나면은 피를 빼가지고 뭐 아니면 토막을 낸다던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이동을 쉽게 하려면은 어쨌든 가벼워야 하니까. 계속해서 나중에 2명이 더 오고 나서야 겨우겨우 들것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순찰 준비를 하러 근무지에 돌아간 후 새벽 2시 순찰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순찰을 도는 내내 그 찝찝한 기분이 사그라들질 않더군요. 그래서인지 그날따라 정적이 흐르는 한밤중 병원 순찰을 혼자서 돌기가 쉽지 않았어요. 심박수가 평소보다 높아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순찰을 돌면서 17번째 타임카드를 찍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정신병동 복도를 지나 코너를 돌아서 잠겨져 있는 문을 열고 몇 발자국 앞으로 걸어 나갔을 때 저는 정말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정말 아래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랄까? 식은땀이 나면서 아무런 소리도 아무런 움직임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하고 무언가를 할 겨를도 없었죠. 제가 본 것은 20m쯤 앞에서 검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다 풀어헤친 할머니가 소름 끼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걸음으로 비상구 쪽을 향해 막 지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본 것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아무도 없었어야 했습니다. 그 장소엔. 제가 위에서 말했듯이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 순찰을 돌 때 분명히 2번 병동실을 제외한 모든 출입문을 잠궈 놨었거든요. 항상 2번, 3번 확인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5분, 10분 그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정말 몸이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설마 하면서 조심조심 복도 화장실을 지나서 코너 쪽으로 조심스럽게 얼굴만 살짝 내밀어서 확인했습니다. 아무도 없더군요. 그리고 속으로 제발 비상구 문이 잠겨 있지 않길 바랬죠. 왜냐면 만약에 문이 잠겨 있지 않다면 제가 본 것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사람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땐 이미 제 멘탈이 반쯤 털린 상태였는데. 아무튼 저는 조심스럽게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보려고 했지만 열리지가 않더군요. 잠겨 있었네. 심장 박동수가 다시 한번 급격히 빨라졌고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허접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현하자면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해가 쉽죠? 정말 이전에는 귀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았거든요. 직접 본 것만 믿어왔으니까. 영적인 존재를 항상 부정하던 저로선 정말 엄청난 충격과 공포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순찰을 마저 돌지 않고 그날을 마지막으로 일을 그만뒀었고요. 뭐 그 이후에 한동안 그날 있었던 일 때문에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네요. 솔직히 누가 귀신 또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고 말하면 저는 왠지 그게 거짓말 같고 못 믿겠더군요. 왜냐면 사람이 정말 겁에 질리면 입도 뻥끗 못하게 된다는 걸 그때 알았거든요.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머리를 풀어헤친 검은 소복을 입고 빠른 걸음으로 지나갔던 그 할머니는 30분 전 뺑소니를 당해서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아니었을까. 근데 보통 귀신들은 하얀색 소복을 입는데 할머니는 왜 검정색 옷을 입었던 걸까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죽었을 때 사후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나만 그런가? 그럴 때 천국행은 하얀색 옷을 입히고 지옥행은 검정색 옷을 입힌 걸까? 아니면 반대인 걸까?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 대체 왜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던 걸까요? 맞아, 좀 안타까운 이야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할머니는 왜 검은색 소복을 입고 있었던 걸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원에 어디에 귀신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라는 질문에 사람들이 보통 영안실 혹은 뭐 응급실 쪽이라고 하는데 아니래요. 병원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은 병원 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와, 나 소름이 지금 쫙 돋는데 귀신은 습도를 좋아해요. 물도 좋아하고 그래서 화장실에 많이 모여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귀신과 눈이 안 마주쳤기에 다행이지 혹시나 그 경비 보안 요원이 지나가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다면 후루룩 달려와서 싹 빙의를 했을 수도 있겠다. 와, 아주 소름 돋는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나오는 우리 집. 첫 번째, 6번의 가위.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가위였어. 한 2-3번까지는 그냥 손목을 들어 올려서 가위를 풀고 이게 4번째가 되니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속으로 진짜 존나 개빡친다. 왜 자꾸 이러지? 하면서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하니까 엄청 차갑고 마른 손이 내 손목을 확 잡아채서 바닥으로 내려 찍고는 까불지 마. 이러고 귓가에 대고 계속 웃으면서 날 괴롭혔어. 그 뒤로 2번 더 가위에 눌렸는데 그때는 무서워서 가위를 못 풀었어. 근데 진짜 소름 돋는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 중간에 좀 TMI여가지고 그냥 해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아파트에서 살 때 어머니 아버지랑 저랑 있었는데 제가 거실에서 놀다가 엎드려서 잠이 든 거예요. 낮에. 그러니까 불을 안 켰겠죠. 엎드려서 잤는데 가위가 눌렸네. 딱 깨니까 밤이야. 어두워졌어. 거실에 불을 안 켰으니까 깜깜하잖아요. 근데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남대문 시장인가 동대문 시장을 갔었어요. 저를 혼자 놔두고. 그러니까 그 어두컴컴한 공간 가운데 거실 한가운데 나는 엎드려서 뒤를 못 보는 거야. 현관문이 바로 위쪽에 있었거든요. 가위가 눌려서 몸은 못 움직이고 현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발소리가 뚜벅뚜벅뚜벅뚜벅 하면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현관에서. 난 소리만 듣고 있었죠. 근데 그게 한 명이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들어오는 소리예요. 현관문에서. 나 지금도 너무 소름 돋는데 거실에서 엎드려서 가위에 눌려 있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원을 이렇게 돌면서 계속 돌면서 자기들끼리 웃는 건지 뭔지 하여튼 말을 하는 건지 웅성웅성하는 느낌과 함께 근데 그것들이 내 쪽으로 보고 있는 그 느낌, 나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얼굴은 다 내 쪽을 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막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그 당시에 가위를 되게 많이 눌려서 가위 푸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손끝, 발끝 거기에 힘을 집중해요. 손끝에 힘을 집중해서 새끼손가락부터 이렇게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면 원래 안 움직이는데 노력을 계속 하잖아요. 끝에를 움직이려고. 그러면 끝에부터 딱딱딱 움직여지면서 가위가 딱 풀려요. 그래서 너무 무섭잖아요. 지금 내 주위에 막 뭐가 돌고 있는데 난 못 보잖아.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근데 그 돌아가는 속도가 인간의 속도가 아니라 점점 빨라져가지고 윙 하면서 도는 거예요. 내 주변을. 그러면서 날 보면서 웃고 뭐 얘기를 하면서 이거 빨리 풀어야겠다. 새끼손가락을 식은땀 흘리면서 빡 풀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돌아가던 소리가 멈추더니 뭔가 내 귀 옆으로 싹 다가오면서 풀려고 하네?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빡 풀어지면서 저 그냥 바로 곧장 튀어나가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살려달라고 저 집에 못 있겠다고 살려달라고 저 여기 같이 있으면 안 돼요? 아저씨가 여기서 뭐 어떻게 같이 있냐고 안 된다고 제발요 저요 어머니 아버지 남대문인가 동대문인가 갔어요 저 집에 못 들어가요 해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오실 때까지 경비 아저씨 옆에서 그렇게 막 부들부들 떨면서 집에 못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 이 말이지. 진짜 가위에 풀려고 하니까 와서 풀려고 하네? 이랬다니까. 진짜 100% 리얼. 내가 이거 뻥이면은 내 3대가 망한다 진짜로. 물론 지금 이 이야기보다 제 이야기가 더 길었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2번째, 친구가 놀러와서 겪은 일. 중딩 때 찐친 둘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날 엄마가 배달 음식을 시켜줬어. 애들이랑 거실 바닥에서 수다를 떨다가 잠들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강아지를 키우고 또 다른 친구랑 나는 아무것도 안 키운단 말이야. 강아지를 키우는 친구를 A라고 부르고 강아지를 안 키우는 친구를 B라고 부를게. B가 잠결에 누가 다리 밑에서 자꾸 자기 다리를 핥고 있어가지고 애인의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인 줄 알고 귀여워서 쓰다듬으려고 했어. 비몽사몽에. 근데 털이 엄청 길고 푸석푸석한 거야. 이상한 느낌에 손을 딱 뗐는데
그 순간 여기가 애인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란 걸 깨달은 거지. 우리 집은 강아지를 안 키우잖아. 그 즉시 바로 가위에 눌렸는데 이상한 여자가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계속 웃으면서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와 씨. 근데 더 무서운 건 인상착의를 들어보니까 나도 전에 그 여자를 본 적이 있어. 세 번째, 내 사촌 동생 썰. 내 친가 쪽 사촌 동생이 귀신을 안 믿는 이과충 남자애인데 저도 이과거든요. 근데 저는 반신반의해요 아직도. 우리 집에서 자다가 난생 처음 가위에 눌린 거야 얘가. 걔도 거실에서 잤는데 이상한 알람 소리가 삐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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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려서 이게 뭔 소리지? 하고 자세히 들어봤어. 근데 그게 기계가 아니라 사람의 입으로 내는 소리 같아서 개소름 돋았는데 궁금하니까 눈을 살짝 뜬 거야. 갑자기 소파 위에 어떤 여자가 서서 입으로 삐빅 삐빅 이러고 방방 막 미친 듯이 뛰고 사촌은 그걸 보고 가위에 눌린 채 기절했었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이거 미쳤지 않았어요? 이거 마지막 이 세 번째. 와 입으로 삐빅삐빅 소리를 내면서 소파에서 방방 뛰고 있었대. 와 너무 무섭다 진짜. 미쳤다. 아니 그 집에서 빨리 이사 나가지. 아주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밖에 비도 오고 나 너무 무섭다. 여러분 무섭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창이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 이 이야기는 고등학교 동창이 직접 겪은 이야기야. 우리 집하고도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오늘 산책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 토요일 4교시 수업 끝나고 오후 자율학습 때 비도 오고 갑자기 무서운 이야기를 하다가 걔가 들려준 이야기지. 내 동창을 민지라고 부를게. 가명이야. 민지가 야자까지 끝나고 집에 가면 12시쯤 되기 때문에 지하철역이랑 버스 정장이 모두 집에서 멀었던 민지는 보충 수업만 하고 집으로 갔어. 2층 집 모두를 사용하는 집이었고 좀 있는 집이었나봐요. 민지와 동생의 방은 2층, 1층엔 부모님 방과 거실, 부엌 등이 있었지.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는 민지는 집에 불이 꺼져 있길래 아무도 없나? 싶었대. 근데 집 안에 들어오니 부엌불이 켜져 있었고 누가 있는 줄 알고 다녀왔습니다 라고 인사를 했지. 그러자 엄마가 왔어? 라고 대답해 주셨어. 민지는 빨리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교복과 가방을 벗어 던지고 내일 있을 시험 공부에 몰두했어. 범생이 세 과목이나 쳐야 됐고 수시를 생각하고 있었던 터라 내신이 정말 중요했거든. 아무튼 빡세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자기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나더래. 뒤돌아 보니까 남동생이 졸린 표정으로 누나 방에서 누나 구경하다가 잘 거라고 이러더래. 아니 근데 이런 동생 있어요? 나 맨날 막 치고받고 그런 것만 들어가지고 이거 실화예요? 남동생이 누나 방에서 누나 구경하다 잘 거라고 그런 말을 해? 아무튼 그런 말을 해서 그래요 니 멋대로 하세요. 대신 공부 방해하면 뒤진다 라고 했대. 동생은 알겠다고 했지.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다가 일본어 과목을 공부하고 있었을 때였어. 일본어는 입으로 외우는 게 더 잘 외워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막 입으로 소리 내면서 외웠지. 근데 진짜 맞아요. 언어 공부할 때 소리 내면서 외워야 잘 외워집니다. 아무튼 그러자 등 뒤에서 동생이 그 일본어를 따라 하더래. 민지는 짜증이 나가지고 따라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동생이 바닥에 엎어져서 낙서 같은 걸 하다만 자세로 꿈쩍도 안 하고 있더래. 그래서 민지는 자는 척하지 말라고 너 또 따라하면 혼난다 장난스럽게 말했어. 근데 동생은 미동도 안 하더래. 계속 엎드린 자세로. 민지는 동생이 장난치는가 보다 하고 다시 일본어를 입으로 소리내면서 외우기 시작했어. 아무튼 2번씩 반복하기도 하고 계속 입으로 소리내면서. 근데 또 동생이 따라하는 거야. 꼭 민지를 놀리는 어투로. 짜증이 난 민지는 따라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또 뒤를 돌아봤는데 아까랑 똑같은 자세로 있더래. 원래도 워낙 장난꾸러기 동생이었고 나이 차도 많이 나고 좀 예뻐했던지라 그냥 내버려뒀대. 계속 반응을 보이면 얘가 더 재미있어서 계속할까봐.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문 밖에서 엄마가 뭐 좀 먹을래? 과일 줄까? 하시더래. 그래서 민지가 아니 안 먹을래. 좀 이따 물이나 마실래? 라고 했어. 그런데 엄마가 또다시 뭐 좀 먹을래? 과일 줄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야. 민지는 자기 말을 못 들었나 싶어서 더 크게 아니! 라고 답했어. 그랬더니 더 이상 안 물어보시더래. 그리고는 공부 좀 하다가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실 겸 1층으로 내려가야겠다 싶어서 민지는 방문을 열었어. 근데 1층에 불이 다 꺼져 있더래. 왜 불을 다 꺼놨지? 엄마가 방에 들어갔나? 이러곤 1층에 내려가고 있는데 그때 현관문이 찰칵 소리가 나더래. 아빠는 타 지역에서 일하고 계신 상태였고 엄마는 방에 있고 초등학생인 남동생은 민지 방에 있는데 그럼 누가 올 사람이 없잖아. 너무 놀래서 1층 계단 중간쯤에 서서 멍하니 그 현관 쪽을 바라봤는데 엄마더래. 두 손 가득 시장 봐오신 걸 들고 서 있는 엄마. 민지는 엄마한테 엄마 시장 갔다 온 거야? 근데 왜 1층 불은 다 꺼놓고 갔어? 아 어둡잖아. 이랬더니 엄마가 나 점심때 모임 갔다가 바로 시장 봐온 거야. 낮에도 불 켜놓고 나가리? 이러셨지.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멍 때리다가 자기 방으로 호다닥 올라갔대. 근데 남동생이 없는 거야. 남동생 방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서 잘 자고 있더래. 내 방에 엎드려서 자다가 지 방으로 돌아간 건가 싶기도 했지만 엄마 일로 너무 정신도 없고 자꾸 무서운 생각만 들어서 자기 방 가서 그대로 밤을 지새웠어. 다음날 일찍 남동생을 깨워서 추궁하니까 계속 자기 방에서 잤다고 하더래. 민지는 남동생한테 장난치지 말라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들볶다가 그냥 남동생이 그날 밤에 목류병 증세였을 거라고 혼자 추측하고 결론을 내렸어. 다른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무서워지더래. 체구도 작고 여리여리하고 기가 약해서 그날 헛것을 보고 헛것을 들은 거라고 다들 격려해줬지 민지를. 근데도 가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 막 소름 돋고 무섭고 그렇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와, 그러면은 이 민지네 집에 있었던 귀신은 하나가 아니었네. 동생을 흉내내는 귀신, 그리고 엄마를 흉내내는 귀신. 동생을 흉내내는 귀신은 계속 그 방에 같이 있었던 거네. 뒤에 엎드려가지고 따라하면서. 와, 처음엔 짜증났겠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소름이 얼마나 돋았을까. 미쳐버린다. 가족을 흉내내는 귀신들은 정말 악질이라고 했죠. 왜냐면 주변에서 음습하게 계속 관찰하고 있던 거야. 어디 숨어서. 그리고 귀신들은 이런 방에 있을 때 좁은 틈을 좋아한대요. 좁은 틈. 예를 들면 장롱 위에 틈을 놔두면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그리고 냉장고 위에 틈 이런데. 저번에 뭐 라디오스타에서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귀신 본 이야기를 해줬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 깨어 있었는데 분명히 현실이었는데 방에 코너 부분에 모서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옷장이랑 뭐가 이렇게 있었나 봐. 그래서 틈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조금 있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서 보고 있는데 그 틈에서 누가 이렇게 쓱 나오더래. 저 새끼 뭐야? 저거 어떻게 들어왔어 우리 집에? 이랬는데 걔가 옆방으로 쓱 사라진 거야. 근데 옆방에 있던 엄마가 으악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귀신들은 좁은 틈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에 옷장 위 혹은 냉장고 위에 어떤 틈이 있다면은 그걸 좀 다른 걸로 막아두세요. 소금을 올려놓던가. 믿거나 말거나 하겠지만 좀 무섭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살개 이야기. 우리 할머니 친구분이 겪으신 이야기야. 나 이거 듣고 삽살개 키우자고 졸랐다가 강아지 싫어하는 엄마한테 많이 혼났어. 초딩 때 들은 이야기야. 할머니 친구분은, 이야 할머니라고 할게, 결혼하고 친정에서 한동안 살다가 남편이랑 살 집을 구하셨다고 해. 형편이 넉넉치 않아서 집을 찾기가 좀 힘들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여기저기 돌다가 좀 오래된 집을 아주 싸게 내놓은 걸 찾았대. 벌써 불안하다. 좋은 집이 싸게 나왔다? 그건 조금 뭔가 이유가 있는 건데 말이죠. 그 집에 살기로 정하고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할머니의 어머니께서 그 집을 둘러보고는 이 집은 어째 영 아닌데? 하고 반대를 하셨다고 해. 그치만 할머니 내외는 어디서 또 그런 집을 찾겠냐,
거기서 살겠다고 한 거지. 이사 가는 날 어머니께서 데려가라고 누런 삽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셨대. 그 집이 터가 좀 센지 어째 기운이 좀 안 좋은데 이 삽살개가 제 밥값은 할 거라는 말과 함께 평소에 강아지를 좋아했던 할머니 부부는 좋아라 이 강아지를 안고 새 집으로 향했는데 새 집에 도착하자마자 갑자기 강아지가 막 바르르 떨면서 마구 짖더라는 거야. 강아지가 온 집안을 다 뛰어다니면서 마루 밑을 보면서도 짖고 툇마루에 올라가서도 천정을 보면서 짖고 방 안이며 집 마당은 물론이고 온 집안을 빙빙 돌면서 한바탕 사납게 짖었대. 저 강아지가 왜 저러나 싶었는데 그러고 몇 바퀴를 돌더니 도로 조용해졌대. 할머니 내외는 그제야 집에 들어가서 짐을 풀고 청소를 했대. 강아지는 굉장히 자주 짖었다고 해. 할머니가 낮에 집에서 살림하는 동안에도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다가 수시로 짖고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할아버지를 보고도 한동안 짖고 강아지가 너무 자주 짖으니까 아무리 시골집이라고 해도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찾아올까봐 할머니는 내심 걱정하셨다고 해. 그런데 한 달쯤 좀 지나고 건너집 산다고 웬 아주머니가 오셨는데 아주머니가 강아지를 보더니 삽살이가 영물이라더니 이 집 사람들이 저 강아지 덕을 보나 봐요 그러더래. 그분 말이 이 집에 이사 온 사람마다 죄 며칠을 못 넘기고 다 뛰쳐나간 집이라는 거야. 나중에 돌아다니면서 알아봤더니 이 집이 수십 년 전에 무당집이었는데 그 무당의 남편이 바람이 나서 다른 여자와 도망을 갔다는 거야. 아, 개빡치네. 무당이 길길이 뛰면서 이 두 년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를 쳤는데 무슨 저주를 거는지 집 주변에 이상한 깃대, 나뭇가지를 잔뜩 세워두고 머리 풀어 헤치고 산신당에 기도를 다녀오고 그러더니 무섭게도 1년쯤 지나서 진짜 그 남편이 집에 돌아왔다는 거야. 근데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마당에 있는 나무에 목을 메고 살자를 했다네. 같이 도망갔던 상대 여자도 정신이 나가서 뛰쳐나갔다고 하고 무당은 남편이 죽은 걸 보고 장례도 안 치러주고 짐을 싸서 어디론가 가버렸대. 그치, 바람핀 놈 문 장례를 치러줘요. 잘했네 씨. 아무튼 동네 사람들이 얼마 동안 손을 못 대다가 그 시체에 나중에 가서 시신을 내려주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그 집은 그런 일이 있고 누가 들어가서 살지를 못했대. 야, 그쵸. 무당 그리고 그 귀신 거기 서려있는 집이었으니까 기운이 얼마나 셌겠어. 들어와도 다 뛰쳐나갔겠지. 심지어 6.25 전쟁 때도 군인들이 그 집은 이상하게 근처에도 가지도 않았다는 거야. 워낙 오랜 세월이 흐른 뒤고 하니까 이제 이 집 흉기도 좀 많이 쇠했을 테니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듣고는 왔지만 그날부터 할머니는 강아지를 옆에서 떼놓질 않으셨다고 해. 많이 무서우셨나 봐. 강아지는 시간이 흐르니까 전처럼 자주 짖지는 않았는데 가끔 아무것도 없는 곳을 보고 짖거나 으르릉거리긴 했다고 해. 그리고 보는 사람마다 동네를 돌면서 시주 다니는 스님이건 교회 목사님이건 동네 어른들도 다 그 강아지를 보면 저놈 저게 영물이네 라고 했대. 주인인 할머니 가족에게는 굉장히 살갑고 잘 놀았다는데 이 집 귀신은 저 강아지가 다 쫓아낸 거라는 말을 한 분도 있었다더라. 원래 불교에서 삽살이는 불개라고도 한다나? 암튼 할머니는 그 집에서 자식들을 낳아서 키우고 나중엔 서울로 다 같이 이사를 오면서 그 집을 나왔는데 그 강아지가 죽고 나서 가족들은 마치 사람처럼 염을 해서 산에 묻어주었대. 역시 강아지들의 60%는 전생에 사람이었다던지 강아지는 사람의 친구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요 마지막에 이거는 좀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이긴 해요. 강아지들의 60%는 전생의 사람이었다. 강아지는 사람의 친구라는 말, 이거는 오래전부터 같이 수렵 생활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친구라는 말이 나왔던 거 아니었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불교에서 삽살이는 불개라고 한다, 요거는 알고 있었어요. 유명하죠. 삽살개가 귀신을 본다. 강아지들도요, 모든 강아지가 귀신을 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 이야기가 있어요. 하얀색 털을 가진 강아지만 귀신을 본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강아지들 중에 삽살개만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론이 많습니다.
삽살개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면 저도 키우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반려동물은 책임질 수 있을 때 데려오는 겁니다. 무턱대고 데려오면은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지고 돈 들어갈 때가 많아서 그냥 데려올 땐 예뻤겠지. 그래서 새끼 강아지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SNS에 사진만 올리다가 얘가 좀 자라면은 파양해버리고 놀러가서 버리고 오고 하는 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개 쌍놈 새끼들. 책임질 행동만 해라. 열받아. 무서운 이야기들 제가 팟캐스트를 올려놔가지고 백그라운드로 재생하면서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게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셔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잠친구 또 밥친구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해줬던 무서운 이야기. 수업 시간에 애들이 다 자고 있어서 선생님이 잠 좀 깨라고 무서운 이야기 하나를 해줬는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 선생님이 교대 다닐 때 남자 선생님들은 두 분류로 나눴었는데 정말 홀쭉하거나 아니면 정말 뚱뚱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 그런데 그 선생님들 중에 정말로 잘생긴 분이 있었는데 당연히 우리 학교 선생님도 그분이랑 친해지려고 엄청 붙어 다녔대. 왜 잘생긴 애들이랑 붙어 다니면 콩고물 떨어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는 선배가 그 남자애랑 엮이지 말라고 계속 뭐라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 선배가 얘가 잘생겨서 질투하나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계속 친하게 지냈었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배가 걔랑 붙어 다니지 말라면서 화를 내더래. 선생님도 어이없어서 내가 잘생긴 애랑 붙어 다녀서 질투 나냐고 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선배가 그 잘생긴 남자의 과거를 얘기해줬어. 그 잘생긴 분이 예전에 여대를 다니는 분과 소개팅을 하다가 사귀게 된 거야. 여대생도 진짜 예쁘고 남자분도 잘생기고 해서 훈남 훈녀 커플로 소문이 났었대. 근데 이 잘생긴 분이 얼굴값을 좀 해보겠다고 그냥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잠수를 타버렸고 걔 쌍놈의 새끼네요. 이 잠수 이별하는 이런 것들이 진짜 최악인 것 같아. 사람 감정을 갖고 노는. 헤어지자는 말도 안 하고 한 달이나 연락을 안 했대. 처음에는 여자친구가 제발 연락 좀 받아달라고 했는데 어느 날부턴가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 여자한테. 얘도 체념한 줄 알고 거기서 끝낸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사귀었어. 능력도 좋다. 그분과 관계가 정말 깊어져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가 되었대.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여자친구가 자꾸 해가 지기 전에 집에 들어가는 거야. 예전엔 밤늦게까지 같이 있고 그랬는데 요즘 들어 집에 일찍 들어가는 걸 보니까 자기가 질린 줄 알고서 차일까봐 조마조마하다가 여자친구를 불러서 너 요즘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울면서 얘기한 거야. 밤에 집에 늦게 들어갈 때마다 자기 집 모퉁이에서 어떤 여자가 자기를 계속 보고 있다는 거야. 그게 남자면 스토커라고 신고하려고 했는데 여자일 뿐더러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집에 들어갈 때까지 거기서 보고만 있대. 남자는 순간 전 여자친구인가 싶어서 한동안 여자친구가 집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줬대. 근데 잘생긴 분이랑 여자친구랑 같이 간 후부터 그 빼꼼 보고 있다는 그 여자가 안 나타나길래 얘가 눈치채서 안 나타나는구나 싶었어. 근데 너무 찝찝한 거야. 전 여자친구랑 헤어진 것도 어영부영 헤어진 거라서 전 여친이 나타나서 자기 여자친구를 다치게 할까봐 겁도 나고. 그러니까 이 뒤가 구린 놈들은 이런 진짜 나쁜 새끼. 그래서 전 여친을 다시 찾기로 했대. 연락도 안 받고 전화하면 통화 중이라고 하고 결국 전 여친 대학을 찾아가서 집 주소를 알아냈대. 원래 집 주소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정보 공개해주면 어쨌든 알아냈대요. 그 집 주소로 찾아가니까 어떤 인상 좋은 분이 우리 딸 친구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집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 집에 들어가니까 딸 사진이 걸려있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여자친구가 오빠 저 여자야 라고 하더래. 남자는 역시 얘구나 싶어서 그분 어머님께 딸 얘기를 꺼냈는데 딸이 남자친구랑 연락이 안 되니까 불안하고 신경도 예민해지다가 우울증에 걸린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한 달 만에 살자를 했다는 거야.
그럼 여자친구 집 앞에서 항상 여자친구를 지켜보던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결국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남자분은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결혼도 못하고 계신데 아마 앞으로도 결혼 못할 거야. 영원히. 이 새끼는 결혼은 둘째치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우씨.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잠수 이별을 하는 쓰레기 같은 사람의 만행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화가 너무 치밀어요. 정말 사람 감정 가지고 노는 것들이 제일 악질이야. 귀신보다 못한 거야. 어쨌든 그 결과 한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잖아요. 살자 시킨 거지. 그게 살인이랑 뭐가 달라? 안 그래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 그냥 헤어지고 싶고 마음이 떠났으면은 왜 그걸 당당하게 말을 왜 못해? 자기는 항상 착한 역할로 남고 싶은 거야? 그게 정말 이기적이고 오만한 거예요. 그 싫은 소리를 하기 두려워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 쫌팽이 새끼들. 정말 마음이 떠났으면은 얼굴 보고 얘기를 해요. 미안하다, 나 너한테 마음이 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꾸 마음에 들어온다, 헤어지자, 이렇게 말을 해. 누가 뭐 잡아가? 죽여? 열받아. 귀신이 돼서 그 주위를 계속 떠돌고 있었나 보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안타까운 일이기도 해요. 뭔가 저지르진 않았잖아.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나 보다.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서 복수해야지 이런 것도 아니었어. 그냥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거야. 너무 짠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웠던 집. 지금부터 5년 전 이야기야. 내가 올해 20살이 됐으니까 중2 때 이야기지. 우리 집은 당시에 좀 가난해서 집이 좁았거든. 18평의 뉴 서땡 아파트라고 인천에 있는 아파트였어. 4인 가족이 살기엔 너무 좁지. 이야기를 위해서 먼저 말해둘 게 있는데 이 집 구조는 일직선상에 모든 방이 배치되어 있는 그런 구조야. 안방에서 현관이 보이는 그런 구조지. 그날도 아버지는 사업일 때문에 집에 못 들어오셨고 어머니는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고 계셨어. 2005년도에 손빨래라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는지 알겠지? 나는 그날도 동생이랑 안방에서 나란히 둘이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지. 아마 12시쯤에 누웠을 거야. 잠이 안 와서 말똥말똥 천장만 보고 뒤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시계를 보니까 새벽 2시더라고. 이제 존나 잠아나. 빨리 자야 되는데. 어머니 손빨래하는 소리를 위안 삼고 잠을 자려고 했던 때였어. 갑자기 동생이 일어나려고 하더라고. 어처구니가 없잖아. 새벽 2시인데. 야 미친놈아, 안 쳐자고 뭐 하려고. 근데 이 새끼가 형 말을 안 듣고 그냥 일어나려고 하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새끼가 상체를 스륵 하고 올리는 거야. 근데 존나 이상한 게 뭔 줄 알아? 지금 이 글 보는 대로 땅바닥에 누운 다음에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길 바랄게. 보통 천장을 보고 누워있을 때 일어나려고 하면 손으로 땅을 짚거나 옆으로 돌아서 일어나는 게 정상이지. 근데 동생은 체력장에서 윗몸 일으키기 하듯이 그냥 상체만 스륵 하고 일어나는 거야. 난 이상했지만 이 새끼가 오줌이 마렵나 싶어서 야 빨리 화장실 갔다 와 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동생이 존나 낄낄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야. 와 소름 씨. 근데 그 소름 끼치는 목소리 알지? 그때부터 식은땀이 줄줄 흐르더라고. 난 누워있으니까 동생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 새끼는 계속 쳐웃고 있고, 난 누워있고 동생은 서있으니까 얼굴이 안 보였어. 그 웃는 정도가 심해져서 정말 시끄럽다 싶을 정도로 낄낄거리고 깔깔거리는 거야. 쇠 긁는 듯한 목소리로 말이야. 본능적으로 생각이 딱 들더라고. 저거 내 동생 아니구나. 무서우면 오금 저리고 몸이 굳는다는 말 있잖아. 진짜 그랬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동생이라고 안 적을게. 갑자기 웃음을 뚝 멈추고 현관문으로 냅다 쳐뛰는 거야. 나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지만 그때 그게 뛰어가면서 쿵쿵거리던 소리가 아직도 생생해. 그렇게 현관문으로 존나게 달려가더니 현관문에서 슉 하고 없어지대? 와 신기하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게 귀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무섭지는 않더라고. 신기하기만 하고 말이야. 근데 그게 현관문에서 슉 하고 사라지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얼굴이 없는 거야.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지. 놀래서 기절한다는 거 그때 처음 겪을 뻔했고. 근데 더 무서운 건 뭔 줄 알아? 바로 옆에 누워있는 동생을 확인하지 못하겠는 거야. 너무 무서워서. 동생이 없으면 어떡하지?
얘 얼굴이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현관만 바라보면서 30분 동안 땀을 한강으로 흘리고. 근데 사람의 궁금증이란 게 뭔지 시간이 지나니까 호기심의 공포심을 이기더라. 그래서 결국 옆을 봤지. 동생이 잘 자고 있더라고. 근데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니야. 사실 우리 가족은 내가 말한 사건이 일어난 집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어. 뭐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나? 근데 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아버지 사업 안 되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집에서 산 기간 동안 유독 나쁜 일이 많았었어. 내가 차에 치였을 때도 그때였고, 동생 혀가 찢어졌을 때도 그때였고. 근데 사정이 생겨서 그 집을 나오게 됐어. 다른 아파트 3층으로 이사했거든? 근데 우리 집 라인으로 어떤 사람이 살자를 했어. 아파트 낮은 층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알 거야. 아파트에 미간을 위해서 나무 같은 걸 심어두잖아. 근데 그런 나무들이 보통 3층 높이까지 자라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 그 나무에 시체가 꽂힌 거지. 우리 집 베란다로 피가 다 튀고 난리도 아니었어. 와 씨, 끔찍해. 근데 더 골 때리는 건 뭔 줄 알아? 살자 한 사람이 우리가 당시 그 집을 살 때 월세집 주인이었어. 나중에 경찰한테 들은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시신 수습하러 우리 집에 들어오더라고. 나무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랬나 보다. 부동산으로 돈도 많이 번 사람이 왜 살자를 했는지 도통 알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내가 귀신을 본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해드렸더니 당시에도 집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서 의심했었고, 야 여기서도 그러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싸면 의심부터 하세요. 무조건 뭔가가 있는 거니까. 부모님들도 이상한 체험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 옷장이 자기 맘대로 열려 있다던가, 부엌에 있는 칼끝이 구부러져 있다던가. 우와, 칼끝이 구부러져 있는 건 난 처음 듣는데 이건 진짜 센 악령이었나 보다. 빨리 나오길 잘한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이야기도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와, 가족을 따라하는 귀신이었죠 또. 근데 제가 이거 바로 전 라이브에서 했던 이야기 중에 몽달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몽달 귀신, 얼굴이 달걀처럼 없는 이목구비가, 그런 귀신들은 총각 귀신들이 몽달 귀신이 많이 된대. 그러니까 그게 남자였던 귀신이었나 봐. 그 집에 뭔가 원한처럼 쌓여가지고 지방령이 되었던 걸까요? 그 집에서 혹시 뭐 죽임을 당했던 남자였을까? 그래서 이 집주인이랑 관계가 있었던 걸까? 어쨌든 이 집주인도 아파트 옥상에서 살자를 해서 죽었잖아. 뭔가가 많이 얽혀있는 집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시원하게 전말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런 터가 안 좋고 지방령, 안 좋은 기가 서려있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일단 화목한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가족끼리 사이가 안 좋아지고 뭐 사업이 안 되는 거는 기본이에요. 완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게 돼. 제가 진짜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안 좋고 이상하다 싶으면은, 여건이 된다면 이사를 가는 게 최고입니다. 애초에 들어갈 때 잘 보고 가야 돼. 낮에만 가보지 말고 밤에도 가보고. 인간의 육감이라는 게 무시할 게 못 된대요. 특히나 우리 한국인들은요, 신기가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감을 믿으십시오. 그게 가장 정확한 거야. 정말 센 귀신인데요. 그쵸? 보통 칼끝을 구부릴 수 있는 귀신은 많이 없을 텐데, 뭐 서랍장을 열고 방문 열려있고 뭐 물건이 조금 흔들리거나 떨어뜨리는 정도는 제가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폴터가이스트 현상, 부엌에 있는 칼끝을 구부린다? 이거는 좀 굉장히 많이 센 귀신인 것 같아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따라하는 무언가.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보통 어머니가 깨워주셔야 일어납니다. 어머니는 제가 방에 자고 있으면 부엌에서 누구누구야 일어나! 하고 부르십니다. 그러면 저는 잠결에 침대에서 하고 대답한 뒤 밖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맨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자취를 좀 오래 했잖아요. 이게 그리워진다니까. 진짜 어머니의 그 깨워주는 말이 그때 당시에는 좀 더 작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이게 그리워질 때가 있어. 여러분, 있을 때 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대답한 뒤 나갔을 때 어머니가 너 왜 내가 아직 부르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대답해? 라고 하신 적이 2-3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부른 거지? 아침에는 워낙 비몽사몽이라 그저 환청을 들었나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참고로 그때가 방학이라서 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시간이 오전 8시에서 8시 5분 사이로 항상 일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좀 일찍 깨서 맨정신으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8시쯤 되자 어머니가 누구누구야 일어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갔는데 거실과 부엌에는 아무도 없었고 어머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를 깨워서 물어보았지만 어머니는 본인이 저를 부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부터가 몇 주 뒤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이 좀 미스테리합니다. 저는 저번과 비슷하게 아침에 일찍 깨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시에 또 누구누구야 하고 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졸려서 환청을 들은 게 아니라 핸드폰을 충전기에 꽂으면서 일어났어! 라고 대답까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 보니 역시나 거실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안방에 가보니 어머니가 깨어 있으시길래 이번에는 진짜 어머니가 말씀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조금 찜찜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방금 알았다고 대답한 게 너 깨우는 소리 들려서 대답한 거야? 알고 보니 어머니도 잠결에 거실 쪽에서 어머니 본인과 똑같은 목소리가 저를 깨우고 제가 거기에 대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와,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들은 거네. 그때까진 제가 살짝 환청을 듣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진짜 안방으로 들어오니 어머니도 순간 뭐지? 싶으셨던 겁니다. 층간소음일 확률도 낮은 게 그냥 일어나 이게 아니라 먼저 누구누구야 하고 정확하게 제 이름을 부른 것도 어머니도 들으시고 저도 들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을 따라하는 무언가, 악취미를 갖고 있는 귀신들인데 살아생전에 좀 관음증, 변태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죽어서 되는 귀신, 이제 그런 거를 노리는 걸까? 좀 더 극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괴담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주택에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많이들 엘리베이터를 타실 텐데 진짜 하루에도 몇 번씩 타잖아요. 그런 우리가 익숙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공포가 더 무섭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장 익숙한 가정 내에서, 집 안에서 가족을 따라하는 건 얼마나 더 무섭겠어. 그래서 그 공포심이 더하기 때문에 그 귀신들한테는 더 양분이 된다는 거지. 공포심을 양분 삼으니까. 음기에 눌려서 몸이 굳는다. 양기가 세면 안 굳어요. 맞아요. 몸이 허약하고 그러면은 운동을 하잖아요. 정신력이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양기가 세지고 가위에 안 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경험해 본 바예요. 전 자다가 누가 불러서 문을 열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더라고요. 너무 소름이었어요. 저는 이거 촬영장에서도 몇 번 겪어본 것 같은데 귀신을 본 건 아니지만 느낀 건 좀 있었어.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촬영장에서는 되게 많아요. 이런 거. 드라마 세트장에서는 그렇게 조명 위에 많이 매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들은 화려하고 뭐 시끄럽고 이런 장소를 좋아하거든요. 거기 많이 모여 있고. 근데 이제 드라마 세트장 같은 경우는 진짜 이쁘고 잘생긴 배우들도 많고 화려하고 조명 막 켜주고 얼마나 많겠어. 숲에 가면은 대나무 숲에 그 대나무 숲 잎 하나하나에 귀신들이 매달려 있다고 하잖아요. 방송국은요 조명 하나하나에 매달려 있을지도 모르죠.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엄마한테 나 불렀어요? 했는데 엄마는 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내가 착각했나? 그냥 우리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뭔가를 느끼고 듣고 봤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현실을 부정하잖아.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지 하면서 넘어가잖아. 진짜 희한한 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뭐 예를 들면 제 빨래 양말이 어딨는지 특정 양말이 어딨는지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어머니는 항상 아시고 계시잖아요. 자취를 하면은 그 진짜 모를 때가 많거든요. 나 어디다 뒀지? 분명히 내가 책상 위 서랍 위에다 올려놓은 것 같은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 책상 위에 있어. 그런 경험. 내가 착각했나? 하는데 착각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착각일 수도 있지만 난 그런 것들이 100% 착각이 아닐 수도 있다 생각해요. 뭔가가 진짜 있을 수도 있다. 대부분 착각이 한 99%겠지만
밤에 자고 있는데 누군가 도어락을 막 누르더라고요. 3번 정도. 그건 진짜 취객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잠깐 집을 헷갈려가지고 층수를 헷갈려가지고 해롱해롱해서 누르는 경우도 있더라고. 근데 되게 공포스러워요 그거. 보통 취객들은 밤늦게까지 마시고 집에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늦은 시간에 도어락 열고 막 띠띠띠 누르니까 미치겠는 거야. 저 문 열리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 여름이고 하니까 환기 많이 시키고 더우니까 하시잖아요. 문 열어놓고. 창문이야 그렇다 쳐요. 근데 현관문 열어놓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옛날에 제가 본집에서 살 때 아버지랑 같이 거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문 다 열어놓고. 근데 이제 현관에서 들어오면은 거실이 좀 꺾여 있어가지고 누워있는 우리가 안 보이는 그런 위치였단 말이야. 이렇게 누워있는데 뭔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현관문 앞에 남자가 쓱 들어와 있는 거야. 큰 남자가. 혼자 사는 사람도 많으니까 요즘에 어떻게 해보려고 들어왔는데 장정의 남자 2명이 있으니까 그대로 나가더라고. 실수로 들어왔으면 죄송합니다 하고 나갈 텐데 들어왔다가 이렇게 서 있다가 남자 2명이 고개를 이렇게 빼꼼 내미니까 도망쳐서 나가더라고. 특히나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마찬가지고요. 흉기 들고 있으면 남자고 여자고 뭐고 없어. 그냥 찔리면 끝나는 거야. 여름철에 환기하실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 우리가 익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무서운 이야기들을 주로 갖고 와봤는데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테리어 UFO요. 미스테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UFO 본 이거 썰 푼 적 있었는데 한번 다시 들려드릴까요? 리얼. 이건 아버지랑 같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 중학교 때였나? 제가 일산 여기 아파트 쪽에 살 때였어요. 밤중이었어. 주차장이 넓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쭈르륵 서 있고 밑에 주차장 공용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주차장을 가로질러서 슈퍼를 가고 있었어요. 아버지랑. 밤중에 달이 딱 떠 있고 가는데 이렇게 올려다보는데 달이 너무 커. 달이 진짜 너무 커. 와 오늘 달 동그랗고 되게 크다 하면서 달을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뭔 이상해. 달이 2개가 떠 있네? 위에를 보니까 달이 떠 있는데 달이 작아. 그럼 밑에 저 큰 달은 뭐지? 보고 있었는데 그게 움직이는 거예요. 달이. 근데 분명히 지상으로부터 많이 안 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분명히 움직이면 소리가 날 거 아니야. 비행체라면. 그때 당시엔 드론도 많이 없었고 드론이라고 해도 소리가 날 텐데 소리가 아예 아무것도 안 나고 그게 그냥 일직선으로 가면 뭐 해성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 운동화 나이키 알죠?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큰 동그라미 밝게 빛나는 원형의 구체가 나이키를 그리면서 이렇게 사라지는데 소리가 안 나.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뻥 아니고 리얼 100% 실화. 근데 나 이거를 예전에 심창맨님 채널에서 안산 특집을 했던 그런 팟캐스트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하현우 국가스텐 보컬 분 있으시잖아요. 노래 진짜 잘하시는 분. 그분이 안산 사셨나봐. 근데 거기서 UFO 목격담을 말씀하시는데 와 내가 본 거랑 너무 비슷한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나 진짜 그걸 보면서 그때부터 미스테리에 제가 빠져들었어요. 그때부터 엑스파일 막 정주행하고 그랬었거든요. 외계인이 없을 확률은요 진짜 0.0000001%도 안 돼. 이 넓은 우주에 말도 안 되게 넓은 우주에 우리만 있다는 거는 말도 안 돼요. 근데 또 그런 건 있어. 분명히 생명체는 많을 텐데 별과 별을 오갈 수 있는 그런 과학기술을 가진 외계인들이 진짜 있을까라는 건 의문이 생기긴 하는데 난 분명히 뭔가를 봤으니까. 진짜 그 옛날에 드론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을 그 옛날에. 이건 제 UFO 목격담이었습니다. 가시기 전에 아직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이 있으시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영상 올라가게 되면 하이 버튼도 잊지 말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한테 너무너무 큰 힘이 되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진짜 많은 힘이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